이곳도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의성 산불은 강풍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됐습니다. 북쪽의 경우 안동을 가로질러 흐르는 낙동강 남쪽까지 불길이 올라왔는데요.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불씨가 강을 건너 날아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강 너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은 산불 피해에 대비하고 있고 국립경북대 안동 캠퍼스에서도 학생들과 인근 요양병원 환자를 학교 안 체육관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의성 산불의 동쪽 불길도 오후 들어 강해진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오전만 해도 산불과 20km가량 떨어져 있던 청송 주안산 국립공원에도 불씨가 떨어지며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송군은 물론 더 동쪽과 북쪽에 있는 영덕군 지푼면과 영양군 석보면까지도 불길이 확산됐습니다. 특히 청송군 파천면에선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산불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4개면 지역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고 산불이 옮겨 붙은 지푼면 일대는 전기가 끊긴 상황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산불의 확산세에 경북 북부 교도소와 안동 교도소 등 4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3,500여 명에 대해선 다른 지역으로 이송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소방청은 경북 5개 군으로 번진 의성 산불의 확산세에 산불로는 처음으로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전국에서 가용 가능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또다시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예보되면서 야간 진화 작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로 영주에서 경주 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중앙고속도로 예천 IC에서 의성 IC 구간과 서의성 IC에서 영덕 IC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 산불 대피소에서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시내 초입까지 불길이 번져 전주민 긴급 대피령이 발령된 안동 상황이 심각합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는 물론 철도까지 대부분의 교통이 통제됐는데요.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안동시 정화동의 한 아파트 뒤편에서 산불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경북 북부 최대 종합병원인 안동병원 뒷산에도 매캐한 탄내와 함께 짙은 연기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안동 시내로 들어오는 국도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불이 붙었습니다. 산불이 지나는 경로에 있던 집과 창고 등 건물은 모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불꽃이 막 뛰는 거 보면 가슴이 지금 말도 못하게 두근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의성 산불과 15km 이상 떨어졌던 안동 시내는 반나절 만에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은 강풍을 타고 불과 3시간도 안 돼 10여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왔습니다. 지금은 안동 시내 초입인 낙동강변 바로 앞까지 진출한 상태입니다. 안동대가 이름을 바꾼 경북대도 사실상 산불에 포위된 상태입니다. 안동시 낙동강 이남 지역 대부분이 불에 타거나 산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갑작스레 번진 산불에 안동시는 전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산불이 보이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은 안동체육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몸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불화가 다 타고 똥 돌렸다 무기마고. 그래. 학교 피신하러 간다. 대피 인원은 아직 추산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이 의성과 안동 사이 길목을 막으면서 대구와 경주 등 남쪽으로 통하는 고속철도와 고속버스 운행, 일반 도로 진입은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닷새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경상남도에서도 강풍 탓에 불길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앞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산청과 하동 지역 12개 마을 그리고 등산객에게도 추가 대피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이선영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산불이 옮겨붙은 하동군 옥종면에 나와 있습니다. 산불은 바람을 타고 내려오면서 주변으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저녁 무렵엔 산불 지휘본부 근처까지 불이 번지며 본부도 급히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산청 산불은 낮 한때 진화율이 90%까지 올라갔지만 오후 들어 강풍특보까지 내려질 정도로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되며 진화율은 87%까지 떨어졌습니다.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은 하동군과 진주시까지 번졌는데요. 진주 수곡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2시간여 만에 두 불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산불의 확산세에 산청군 2개 마을 50여 명, 하동군 10개 마을
내려오면서 이제 바람은 좀 잦아들어서요. 불길은 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안동으로 들어오는 모든 도로가 현재 남쪽에서 의성에서 들어오는 그 고속도로 그리고 중앙선철도 나머지 지방도로들은 다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안동대학교가 붙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학생 전체가 지금 도시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서 안동 이화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내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국립안동대
7km 정도 있다 그러지만 이거 바람 한번 순간에 불으면 10분 만에 해당 지자체나 국가유산청은 불길의 현장 접근이 불가능해 현재로선 경북 북부 지역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서울 도심의 대형 땅꺼짐 사고로 추락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퇴근 시간 도로 위를 달리다 순식간에 18m 아래로 추락한 건데 서울시는 사고 현장 아래에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연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목요일 뉴스타트 시작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나오는 사법적 판단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회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주변으로 경찰 버스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법원 출입구는 굳게 닫혔고 안에는 방송사 취재 차량이 늘어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 풍경입니다. 선고는 공소사실 낭독, 유무죄 판단, 양형 이유 설명, 주문 선고 순으로 이뤄집니다. 공소사실 낭독의 경우 피고인 숫자가 많아 한 번에 진행하고 양형 이유와 주문 정도를 피고인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나오는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과정을 거쳐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북한 분란의 목적에 쓰이는 폭동이어야 되는데 그런 폭동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미 관련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여럿 나온 가운데 재판부가 정점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핵심은 북한 문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계엄 국무회의, 국회 등에 대한 군경 투입 등 비상계엄 당시의 장면 하나하나가 사건의 쟁점이 될 텐데요. 주요 쟁점을 신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이란 강압으로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전두환 씨의 내란 사건에서는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과 국무회의장을 점거했다는 등의 내용이 국헌 문란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또 하나의 구성 요건인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말하는데 일단 발생하면 목적이 달성됐는지와는 관계없이 실행이 완료됐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의 핵심은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엄군을 투입한 목적이 각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
형을 정해야 합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언급하면서도 사형 선고에는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결과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검의 논리가 통할 수 있을지 이제 1심 재판부 판단만 앞두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설계자로 분류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경 수뇌부들도 함께 선고를 받게 됩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1심 결과를 같이 받아드는 군경 관계자 7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한몸으로 움직였다며 우두머리나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 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김 전 장관과 구상 단계부터 함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내란의 기획자, 설계자로 꼽힙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하는 방안을 기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윤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함께 판단해봤습니다. 계엄 3시간 전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사항을 하달받고 국회 통제와 체포조동원 등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당한 계엄이었다거나 윗사람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특별검사는 내란재판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오후 항소를 제기했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우회, 양형 부당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안에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의 국회 통과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정신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 명령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각종 민생 법안은 물론 행정통합특별법안,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면서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다면 민주당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도 시사했습니다. 다시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활용을 한다면요, 필리버스터법 재개정을 통해서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과 4월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한 뒤 무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너무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사법파괴법을 전면에 내세워 민생 법안들을 함께 처리하겠다, 이런 의도는 결코 통과될 수도 없고, 나아가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파행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배수의 진에 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재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 소원제가 합헌임을 분명히 밝혔는데 대법원은 헌재를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기관이라고 공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재판 소원제를 도입하고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들의 대북 무인기 침투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많은 4차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포함한 불구 남부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경 합동조사 결과 민간인들의 대북 무인기 침투는 모두 4차례나 이어진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